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지난 4회에 걸쳐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통일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이러한 우리의 역사 과제로서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4가지가 있다. 그것을 나눔으로 이 통일에 대한 나눔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 통일에는 4가지의 우리가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평양의 강경파입니다. 이 평양의 강경파들은 이 긴장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북 관계가 긴장되고 경색이 되면 이 사람들은 의가 생깁니다. 사실은 원조 빨치산 대남 투쟁 세대는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그 밑에서 실제로 투쟁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로지 그들에게 배운 대남 강경 노선으로 자기의 힘을 붙들고 있는 굉장히 악한 무리들입니다. 이분들은 긴장이 와해가 되면 자기 역할이 없어집니다. 긴장이 와해되면 이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긴장이 완화되면 북방 한계선에서 대포를 쏘거나 잠수함 내려보내가지고 한국 군함을 격추시키거나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북한 군부 곳곳에 이 쇠뇌된 이 강경분자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북한의 내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이도 조심했고 김정은이도 함부로 터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대항하면은 이상한 교통사고로 죽어나가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눈에 걸리면 김정은이의 손을 통해서 굉장히 잔인한 숙청을 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한이 북한을 욕해주면 아주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러고 그 대북 비난 방송을 막 틀어대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제정세도 읽지 못합니다. 백성의 안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존의 달인들입니다. 오로지 평양의 그 정치권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남한이 이 사람들에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남북 관계는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국의 친북파들입니다. 중국 정치권에서도 참 크긴 큽니다만은 여러 계통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 중에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이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친북계 중국 정치인들입니다. 모택동이 그 북한을 혈맹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 혁명에 있어서는 북한은 이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실리적으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착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계산할 때는 실리적으로 북한을 붙들고 있는 것이 덕이 있는 만큼 실도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이 사상적인 이런 헤게모니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중국을 드나드는 선박의 90% 이상이 중국 국적입니다. 이 중국 국적의 배들은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남한도 터치 못합니다. 미국도 터치 못합니다. 일본도 터치를 못합니다. 얼마 전에 그랬죠. 2012년이죠. 그 미국 CIA에서 우리 정보부에 알려줘가지고 부산항에 입항해 있는 중국 선적을 우리가 조사를 했죠. 조사를 했더니 그 선적함 밑부분에서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품들이 다량 발견이 됐습니다. 이 신문에는 제대로 나지도 못했습니다. 뭐 핵무기에 그 관련된 물질이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발표가 됐지만은 사실은 그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그 배의 최종 기항지가 미얀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물질을 마음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요. 그리고 북한이 만드는 마약과 위조 달러를
중국을 통해서 세계에 유통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3살짜리도 이미 아는 일입니다. 대북 금융 제재 이거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는 북한이 중국 기업으로 전부 위장해 가지고 돈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이든 누구든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슨 뭐 북한의 그 스키장에 그 곤돌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최고급 곤돌라로. 저게 어떻게 북한에 들어갔냐? 뭐 사람들은 난리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건 뭐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중국에게 북한은 그런 면이 있죠. 이 동북아시아 쪽으로 일본의 방파제가 되어주고 러시아가 태평양 쪽으로 진출하는 견제 도구가 되어주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전략적 가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북한이 저렇게 세계적인 말썽을 부릴 때 중국이 얻는 것도 상당한데 이 중국의 친북 강경파들 이분들과 우리가 떳떳하게 논쟁하고 이분들과 대화의 자리에서 이 북한을 싸고 도는 것에 대한 그 손해라 그럴까요? 불필요성들을 우리가 정당하게 그 파헤쳐 나가지 못하면 중국은 이 통일에 또 대북 정책에 계속적인 걸림돌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4차 핵실험 후에 중국의 태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뭐 중국하고 친해졌다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뭐 시진핑 주석과에 뭐 가깝다. 근데 4차 핵실험 후에 전화도 안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넘어서야만 통일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미국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지나친 의존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4차 핵실험 후에 미국의 태도는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신경 쓸 일 없는 북한 덕분에 중국 코앞에다가 러시아 코앞에다가 미군을 주둔시키고 미사일 기지를 심어놓고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는 이 항공단을 이 남한의 후방에다가 심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전략적 기지로서의 가치지. 저 통일이 어려워진다. 북한이 저렇게 쓸데없는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애가 놀고 있는데 만약에 안 다치면 다행이겠지만 다치면 지 잘못이지. 지가 아픈 거지. 그런 태도가 미국의 태도입니다. 북한 금융 제재의 키를 미국이 갖고 있죠.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지금 제일 중요한 교역 대상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과 연결된 기업들이 중국의 대표적 기업들이고 또 그 기업들이 미국과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이 감수해야 될 손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북한의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키가 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뭐 세계 최고급 꼬냑을 마시든지 최고급 시가를 물고 있든지 말은 겉으로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방 진영에서 이 자유 진영에서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정보와 그 정책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 중심이고 미국이 1위죠. 영국, 독일, 프랑스가 이탈리아가 뭐 그렇게 신경 씁니까? 쓰지 않습니다. 그런 위치만으로 미국은 충분히 자기 자신을 즐기고 자기 이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우리가 혈맹인데 그래도 미국이 우리 편을 들겠지. 미국이 우리 입장을 생각해 주겠지 하는 것이 착오라고 하는 것은 이번 4차 핵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히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면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한국 정치입니다. 한국 정치는 지금 종북과 반북 내지 현북, 북한을 혐오하는 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 양쪽이 다 말도 안 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종북입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뭐 반공입니까? 좀
21세기에 걸맞은 실제적인 대북 정책, 훨씬 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북한보다는. 그러면 이제는 형의 위치에서 동생을 나무랄 때는 나무라고, 예? 회유할 때는 회유하고, 이 리더십 자체를 상실한 한국의 정치. 그래서 저 말도 안 되는 김정은이에게 이 끌려다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도 제대로 공부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준비한 게 없습니다. 4차 핵실험이 터졌습니다. 아무도 몰랐다. 예? 도대체 저게 무슨 핵실험인지조차도 지금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실험에서 얼마나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을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확하게 보여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방송은 인공위성을 쏜 다음에 나갈 것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도 없습니다. 통일원이 있습니다. 뭐 합니까? 대통령 눈치만 봅니다. 대통령 입술 모양에 따라서 목소리 높였다 낮췄다. 좀 통일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았으면은 지금쯤이면 북한에 대해서는 상세한 정보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이든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시든 실제적이고 정확한 어떤 정책 수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정보 주지 아니하면 세상에 북한 당국자들의 움직임 하나 파악을 못하는 그런 통일원 정보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과 북한 관계는 한국 정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고 하는 것이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교 관계 자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통일이 분명해질 때 대북, 대중, 대러, 대일, 대미에 대한 외교 자세가 확실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외교에 대한 한국의 정책은 저절로 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치는요, 외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라 안은 가만 놔두어도 경제인들과 백성들이 제가 보기엔 더 잘합니다. 제발 정부에서 좀 손대지 마시고 그냥 조석변개로 정책 바꾸지 마시고 나빠도 좋으니까 그대로만 두시면 백성들이 알아서 할 줄 압니다.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외교입니다. 이 자그마한 나라가 세계와 어떤 관계와 어떤 역동성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세계에 어떻게 수출하고 나누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세계에서 어떻게 공급해 나가서 우리도 발전하고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외교에는 상관이 없이 맨날 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쟤네들 말하는 거 보세요. 남의 말꼬리 잡기나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선명한 비전이 없는 사람을 이제는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국정에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남북 관계의 그 대립이나 긴장 상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넘어선 인류사에 기여하는 그런 통일을 이루는 우리의 남북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